자, 이제 17장에 최저임금법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자, 이것도 1차 문제입니다. 1차 문제. 여러분이 이제 노무사 되시면은 많이 봐야 되는 법이에요. 근데 수험에서는 딱 한 문제 나오고 끝나니까 가볍게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지급하라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어떤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뭐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임금은 다 똑같아요. 근기법과 동일합니다. 어차피 근기법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정해주는 거니까 근로기준법과 다를 이유가 없는 거죠. 똑같아요. 정의는 똑같다. 어떤 사업장에 적용할까요? 적용되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이에요.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 여기는 또 한 명이 또 추가됩니다. 누가 되는가 하면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아니 그럼 노무사님 선원들은 최저임금 안 줘도 관계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선원법에 이분들의 임금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굳이 이 법에서 다 줄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최저임금이 이분들이 높아요. 우리보다. 높으니까 선원들은 선원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 안 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로 장애인 중에서도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은 최저임금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가 좀 심하다 보니까 너무 생산성이 너무 낮은 거예요. 낮은 거니까 이분들한테는 다 안 주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낸 거죠. 그럼 이게 약간 인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게 이분이 진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그런 근로자인지는 장애인공단에서 이분의 노동 어떤 가치를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여기 안 될 경우에는 인가해주면은 이거 최저임금 제외가 됩니다. 이건 감액이 아니에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적용 안 하더라도 관계없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10% 감액이 가능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 지급해야 되는데 10% 감액, 90%까지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근로자가 있어요. 어떤 분인가 하면 수습근로자. 수습근로자 3개월까지는 90%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90%.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분이 계약을 한 4개월 체결한 거예요. 4개월. 3개월은 90%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심하죠, 그죠? 4개월인데 3개월은 최저임금 90%.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개월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이 기간이, 근로계약 체결할 때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다. 그때는. 무조건 100%예요.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분들은 설사 수습 3개월 정했다고 하더라도 100%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또 바뀐 게 있죠. 그러면 노무사님 1년 이상 계약을 했으면은 무조건 100%, 이 3개월까지는 90%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1년 이상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3개월은 수습기간이다. 90%만 지급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가능하죠, 그죠? 가능한데, 너무 단순한 노무 업무를 생각한다. 이때는 좀 문제가 돼요. 왜 3개월까지는 90% 인정하는가 하면 3개월까지는 아직까지는 배워야 되는 시기예요. 생산성이 높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을 고려해서 90%만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단순한 노무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이 친구가 편의점 같은 데 갔더니 이제 바코드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빅 그리고 다음요, 빅 그리고 다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할 경우에는 이 업무를 3개월 동안 배워야 되는 그런 업무인가요? 3개월 배워야지만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런 업무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노무 업무는 무조건 100% 지급해야 됩니다. 설사 1년 이상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100%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감액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3개월까지는 90%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데 1년 미만이다? 안 돼요. 무조건 100%. 그 다음에 단순한 노무 업무다? 그때도 무조건 100%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돼요. 자, 이 결정할 때 판단 기준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문제 잘 나와요. 그냥 489쪽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어요. 사업에 따라서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적이 아직 없어요. 이게요.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 측이 하는 얘기가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에 따라서 이런 사업은 조금 최저임금 작게 주고 이 사업은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왜 우리 사업은 그거 인정 안 해줘? 오히려 분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법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떨어지게 임금 지급하게 되면 벌칙이 있어요.
이게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징역 또는 벌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징역도 때리고 벌금도 때릴 수가 있어요. 병과 가능해요. 그만큼 이제 상당히 무서운 법이야. 이게 실제로는 중요한 법인 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최저임금만 지급하게 되면은 이제 벌칙이 적용 안 되죠. 사업주가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야, 우리가 왜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좋았을까? 떨어뜨리자. 왜요? 최저임금은 낮잖아. 최저임금만큼 떨어뜨리자.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임금을 떨어뜨리는 건 가능하겠지만, 최저임금을 이유로 해서 임금을 낮추는 거, 이거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됐으니까 최저임금만큼은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간주를 하게 돼요. 박스 안의 내용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약간 러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업장이 이제 만약에 월급제예요. 월급제면은 월급을 이걸 시급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환산해서 이 시급 임금이 고시가 되어 있는 시급 최저임금보다 높으냐. 자, 요거를 비교하는 구조거든요. 요걸 비교해서 만약에 이 시급이 높으면은 최저임금 위반이 안 해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낮게 되면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겠죠. 그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분자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집어넣어야 돼요. 월임금을요. 산입되는 임금을 집어넣고 분모에 월 시간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법상의 표현으로는 이제 월 소정근로 시간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집어넣는데 요때 분자에 포함되는 임금에 뭐가 있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최저임금 시급 범위가 시급이 달라지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은 꽤 올라갈 겁니다. 시급이. 여기에 식대가 포함되면은 꽤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식대나 상여금이 포함 안 되면은 이게 최저임금 위반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자 속에 뭐가 포함되는 거냐. 자, 이걸 가지고 한참 문제가 있었고 이제 법을 개정을 한 거죠. 그걸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자, 뭐가 포함될까요? 포함되는 것들은 반드시 매월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것만 포함돼요. 이게 매월 지급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2달에 한 번씩 지급 안 돼. 포함 안 돼요. 석 달에 한 번씩 포함되는 거, 지급되는 거 포함 안 돼요. 매월 지급되는 것만 포함됩니다. 두 번째. 자, 그런데 매월 지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는 포함되지 않을까요?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 즉, 추가적인 근로의 대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상여금. 상여금 포함될까요? 상여금은 과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법을 개정했어요. 포함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요? 상여금도 매월 지급될 경우에. 그 다음에 이게 해마다 바뀌는데요. 여러분 시험 보는 내년도 1차에서는 고시가 된 월 최저 금액이 있습니다. 그 내년도 최저 금액이 2020년도 최저 임금액이 월급으로 따지면은 약 179만 5,310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8,590원 나오니까 8,590원에다가 곱하기 월 시간에 보통 209가 나옵니다. 209. 일반적으로는요. 이거 매일 필요 없어요. 하게 되면은 209가 나오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떤 구조인가 하면 209가 월 시간에 왜 209일까요? 한 주가 몇 시간일까요? 한 주가요? 한 주가 40이 아니에요. 왜요? 월급 속에는 뭐가 포함됐을까요? 일요일 유급주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를 개근하게 되면 하루치는 돈 주는 거다. 이게 월급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월급에는 소정근로시간 말고 유급으로 있는 데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거야. 48시간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48시간분이. 여기 한 주예요. 한 주고 그 다음에 1년에는 평균 한 달에 평균 몇 주가 있을까요? 한 달에 평균 주를 곱하게 되면은 한 달 동안의 시간이 나오겠죠. 그죠? 한 주의 시간, 한 달의 평균 주수 곱하게 되면 한 달의 시간. 그러면 한 달의 평균 주수가 이런 구조입니다. 365 나누기 7. 이러면 1년 전체의 주가 나와요. 약 52.14조가 나옵니다. 한 달은요, 나누기 11을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으로 이해하는 한 달의 평균 주는 4.345주가 나와요. 평균 내는 겁니다. 평균. 그래서 한 주의 시간 곱하기 한 달의 평균 주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209가 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 209를 가지고 한 달의 시간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급하고 한 달의 시간을 곱하게 되면은 약 179만 5,310원이 내년도 월 최저임금 금액이 돼요.
요 금액의 상여금이 20%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요 곱하기 20%까지는 포함되지 않고 20%를 초과하는 상여금이 있으면은 요 상여금은 포함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상여금도 이제 포함되는 규모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상여금도 20% 초과하는 금액은 포함시키고 20%까지는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식대, 교통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은요. 과거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무조건. 자, 그런데 바뀐 법에서는 여기에 매월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두 번째로 현물이 아니고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서, 자, 포함됩니다. 얼마까지요? 이 고시가 된 월 최저금액의 숙소에 이제 5%까지는 포함시키지 않고 5%를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되는 구조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식대나 교통비나 이제 이런 그 숙박비를 30만 원 지급하고 있다. 매월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고시가 된 요 금액의 5% 보는 겁니다. 5%. 요 금액에 곱하기 0.0으로 하는 거죠. 하게 되면 한 9만 원 나올 거예요. 89,000원. 요 고시가 된 최저금액의 액수에 5%까지는 포함되지 않고 요걸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럼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면 9만 원은 포함되지 않지만 21만 원은 분자에 포함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포함되는 구조를 넓혀놨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물은 포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숙박비가 포함되지 숙박 제공은 최저임금 속에 포함이 안 돼요. 자, 식대가 포함되는 것이지 밥을 제공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숙박비를 제공하는 것, 통화로 지급하는 것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데 뭐 이제 이해가 잘 되시면은 참 다행이고요. 뭐 안 되시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겠죠. 우리 회사가 기본급을 지급한다. 매월. 상여금을 짝수월로 지급하고 있어요. 짝수월로. 복리후생급여를 지금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되지 않나요? 분자에? 이건 포함될 거고 이건 포함이 안 되겠죠. 그죠? 왜요? 매월 지급되는 게 아니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최저임금 위반되게 되면 얘를 올려야 돼요. 얘를 더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사용할 때는 아니 상여금도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 복리후생도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 어떤 경우에는요? 부분금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 매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를 매월 지급한다. 이런 경우에는 상여금도 고시가 된 월 최저금액 액수에 20%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되잖아요. 그죠? 복리후생비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시가 된 월 최저금액 액수에 5%를 초과하게 되면 포함됩니다. 포함되니까 이렇게 사규를 바꾸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올리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바꾸려고 합니다. 시효규칙을요. 불리한 겁니까? 불리하지 않은 겁니까? 논쟁이 꽤 심했겠죠. 그죠? 총액이 같지 않냐? 총액이 같으니까 불리하지 않은 거야. 이런 견해도 있겠지만 한쪽에서는 아니야. 얘를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최저임금 맞추기 위해서 기본을 올리지 않더라도 맞춰진 거니까 이건 불리한 거야. 이런 견해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 법에서 이걸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 불리하지 않은 건가요? 그냥 의견 청취로 반응합니다. 이게 원래 불리한 명령은 동의인데 이 케이스는 동의받지 않더라도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의견 청취, 그런 노조가 없더라고 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렇게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자 속에 또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 일반 사업은 포함되고요. 택시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회사가 제가 뭐 구슬을 많이 깨면 한 개 깰 때마다 얼마 드립니다. 이 돈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에요. 생산 많이 하면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택시 업종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택시 업종은 주로 뭐가 될까요? 이게요? 초과성 수익금. 이게 산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적으로 운송한 수익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이게 택시 사업에서의 초과 운송 수익금이 포함되지 않게 되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 소정 근로 시간을 막 낮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이게 보통 이제 한 15시간 근무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근데 이 시간을 6시간 낮춘 거예요, 6시간. 그러면 부모가 떨어지게 되면 얘가 떨어지더라도 최저임금 맞춰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한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이거 탈법행위야, 이거 안 돼, 인정 안 돼, 그런 식으로 판결도 내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반 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범위는 생산국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급인도 책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는 수급인이 하청업체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원청업체가 제때 도급 금액을 안 주는 바람에 내가 못 준 거다. 그때는 원청업체, 이 도급인도 함께 최저임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세요. 이 내용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액의 단위를 보겠습니다. 단위. 491쪽에 6번 단위.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합니다. 만약에 일이나 주, 월로 정하게 되면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돼요. 반드시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된다. 이제 정하게 되면 7번. 최저임금을 알려야 됩니다. 널리.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에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알리는 것들 이해하시고요. 뒤에 넘어가셔가지고, 그러면 최저임금을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결정할까요? 최저임금 결정하는 주체는 노동부 장관이 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본인이 심의 의결하지는 않습니다. 심의 의결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예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걸 심의 의결합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쭉 적어놨는데 문제 나온 적 없어요. 나온 적 없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서 노동부장관에게 알려주게 되면 노동부장관이 그 사실을 결정하고 공고하는 겁니다. 만약에 노동부장관이 반대한다 그러면 다시 올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올려보내면 재심의하게 됩니다. 뭐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그냥 올려준 대로 노동부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결정하게 되면 두 번째 고시. 노동부 장관이 지체 없이 이 내용을 고시합니다. 효력은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9년도는 8,350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8,590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또 있죠. 효력 발생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다만 노동부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 교섭 시기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긴 해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은 6월 1일자부터 발생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럼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자, 그럼 이걸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최저임금위원회인데 원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제가 따로 교재에 안 만들었는데 이게 공무원 시험에 가끔 나와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래서 제가 좀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냥 가볍게 몇 가지만 구성만 보시면 됩니다. 구성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삽니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정족수만 보겠습니다. 정족수. 회의의 세 번째 문단 정족수. 제적위원 과반수의 조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이해하게 되면 한쪽을 완전히 배제하고서도 의결할 수 있어요. 그죠? 과반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각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3분의 1은 출석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최저임금도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하나 풀고 이것도 이제 제가 넘어갈게요. 500쪽에 오셔가지고요. 500쪽에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00쪽에 10번 문제. 노무사 올해 문제죠. 2019년도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는 참 허망한 문제들이 꽤 나오죠, 그죠? 열심히 공부했더니, 야, 이거를 지문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문제를 꼬아낸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최저임금 내가 왜 공부했을까? 이러면서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건 당연히 정답이 3번이죠. 3번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배달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해서 임금을 낮추는 건 없죠. 그냥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회사가 장사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 합의해서 낮추겠다. 이건 할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낮추겠습니다. 이거는 이 법 위반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시간급으로도 표시를 해야 되고요. 2번은 이제 이런 걸 고려해서 정한다. 그리고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4번 도급인한테 책임이 있으면 도급인도 연대 책임진다. 자, 5번은 최저임금보다 못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본다. 이렇게 일하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은 좀 이해만 하시면은 충분히 좀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